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일반 점표 입력 연습 문제 2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262쪽이고요. 자, 제일 먼저 프로그램부터 실행시키셔야죠. 회사 코드 5001번 주식회사 경인전자를 열어서 들어갈 거고요. 자, 일반 점표 입력 문제를 열어서 날짜부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1번 문제 0405 이렇게 입력하시고 문제를 좀 같이 읽을까요? 자, 일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월 5일이고요. 주식회사 현대상사에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여러분, 계약금을 지급한다에서 계정 과목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선급금. 그리고 자, 원재료는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을 구입하기로 하고 어음을 발행해 줬습니다. 그러면 자, 빚을 진 거죠. 갚을 돈이 생긴 거죠. 우리가 돈을 써야 되니까 갚을 돈이 생긴 거고요. 그 갚을 돈이 그냥 갚을 돈이 아니고 재고자산 구입하면서 갚을 돈이 생겼으면 매입 채무가 된 거고, 그 매입 채무 중에서 어음을 발행해 줬을 때 우리가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죠. 예를 들어서 유형 자산인 차량 운반구를 구입하면서 어음을 줬다 그러면 그때는 미지급금이에요. 계정 과목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재료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어음이 지급어음이다. 그러면 지급어음 자체는 뭐죠? 부채입니다. 부채의 증가는 대변 누르시고요. 계정 과목 지급어음. 이렇게 하시면 그냥 되고, 아니면 지급해가지고 나오는 여러 개의 계정 과목 중에 하나 선택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지급어음은 거래처 코드 반드시 걸어야 됩니다. 왜냐면 매입채무 부채니까. 자, 거래처 어디였어요? 네, 현대상사죠? 지금 다른 거 없으니까, 문제에 현대상사밖에 없으니까 현대상사 체크하시고요. 자, 적용 없이 넘어갑니다. 자, 대변에 금액 얼마짜리 발행해 줬어요? 5 플러스 누르시면 5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자, 대변이 입력됐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차변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한다. 계약금일 때는요. 보세요. 계약금을 지급하면 계정 과목 선급금. 계약금을 받으면 계정 과목 선수금입니다. 지급했으니까 선급금이고요. 계약금 빼고 나머지 금액만 나중에 줘야 되니까 이것도 선급금 선수금도 반드시 거래처 코드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위에 똑같은 회사니까 그냥 330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현대상사 이렇게 조회해서 가셔도 돼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걸어 주어야 한다 하시고 끝나면 돼요. 그래서 자, 밑에 분계 확인하시면 되고, 위에 걸로 보셔도 되고 아래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숫자가 대변에 있으니까 지급어음이 대변에 기록이 됐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선급금이 차변에 기록이 됐다는 건데, 둘 다 반드시 거래처 코드가 걸려 있어야 된다. 자, 4월 5일 분계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4월 20일. 자, 4월은 돼 있으니까 클릭하고 22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화면이 열리고요. 자, 문제 읽을게요. 4월 22일 신축 공장 건물에 대한 여러분 소유권 보존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건물을 처음 만든 거예요. 처음 만들면 등기부등본을 처음 만들어야 될 때 우리가 가지고 뭔가 있었던 건물을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B한테 넘기면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고요. 이건 새로 만든 거니까 소유권 보존인데 뭐 그건 큰 상관없어요. 등기 비용이에요. 자, 그럴 때 취득세를 인출했어요. 그러면 쉬운 건 뭐죠? 보통 예금이 줄어들었죠? 인출해서 썼으니까 돈 썼잖아요. 그러면 자, 대변에 보통 예금부터 먼저 처리를 하셔야 돼요. 쉬운 거부터 하세요. 자, 보통 예금이 얼마가 나갔어요? 문제에서 200만 원이 나갔다. 2 플러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나는 불편하다. 그럼 2000000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차변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자, 신축 공장 건물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건물의 취득세면 자산의 매입 부대비용입니다. 따라서 건물로 처리하셔야 되죠. 건물.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원가이다. 자산의 취득원가가 뭘 의미하는가? 건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면 건물로 차변에 처리하시고,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다 그러면 토지로 처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라고 취득세를 처리를 해 주셔야 정확하게 맞는 분계고, 지금 건물은 자산인데 채권 채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금과 건물에 대해서는 둘 다 거래처 코드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 안 걸고 일단 차변의 건물, 대변의 보통 예금 요렇게 회계 처리를 했어요. 자, 2번 문제 간단하게 끝났고요. 3번으로 갑니다. 4월 28일. 4월 28일입니다. 자, 4월 28일 문제 같이 읽을게요. 4월 28일 당사는 유상증자. 이 유상증자가 뭐냐면 일단 주식을 발행하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예, 돈 받고 주식 발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신주, 새로운 주식 1000주를 전체 지금 주당이라고 안 돼 있죠. 이 골뱅이가 주당이에요. 여러분 골뱅이 표시가 한 주당 5,000원짜리를 1000주니까 500만 원 맞네요. 그쵸? 그래서 주식을 발행했는데 500만 원어치를 발행했고요. 여러분 요 말이 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당좌 예입이 뭘까요?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이 됐다면 쉬운 것부터 할게요. 차변에 당좌 예금 계좌가 얼마? 500만 원이 입금이 됐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게 뭐냐면, 자, 그 다음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주권 인쇄비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현금을 썼으니까 대변에다가 현금 해서 C1 플러스 100 플러스 이렇게 10만 원 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 순액으로 얼마가 들어온 거죠? 500이 들어왔지만 이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 10만 원을 썼으니 490만 원이 들어온 거고, 자, 이 주식의 액면가액도, 자, 요거는, 자, 신주 1000주를 500만 원에 팔았다는 거는 액면가액도 액면가액과 그 다음에 발행가액의 금액이 같은 줄 알았어요. 그쵸? 근데 신주 주권 인쇄비, 주권이 이제 주식 증서예요. 인쇄하는 비용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 액면가액 5,000원짜리 1000주니까 자본금, 대변의 자본금은 500만 원이 생겨야 되는데 실제로 회사로 들어온 돈은 490이어서 주식을 자, 할인 발행, 액면 발행, 할증 발행 중에 뭐에 해당되는 거죠? 자, 돈을 덜 받았습니다. 할인 발행입니다. 그러면 자, 일단 대변에 뭐부터 하셔야 돼요? 자본금을 액면가액 500만 원만큼 처리를 다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변으로 가셔가지고 지금 차변 마이너스가 남죠? 이게 뭘까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상각 누르시면 안 되고 차금 해서 10만 원 요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정형화된 우리 전산세무 2급에서 잘 나오는 주식 발행에 대한 회계처리인데 마치 꼭 액면 발행인 것처럼 해놨어요. 주당 5,000원짜리니까 1000 주면 액면가액도 500만 원, 자본금도 500, 그러니까 액면가액 총액이 500만 원, 자본금이 500만 원, 그리고 발행가액 500이라고 해놓고 그래놓고 뭐가 있어요? 신주 발행 비용이 있어요. 신주 발행 비용은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결국은 회사는 이 주식을 500만 원에 발행한 게 아니고 490만 원에 발행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할인 발행해서 이 차변에 10만 원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써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거의 정형화돼 있으니까 완벽하게 암기하시되 가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자본금을 먼저 지금 첫 번째, 세 번째 요거부터 두 개를 먼저 입력하면 500만 원, 500만 원이어서 숫자가 딱 정확하게 맞아버려요.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순서대로 보여드렸을 때는 분계 하나에 4개가 다 묶여, 계정 과목 4개가 묶여 있죠. 네, 제가 잠깐 약간 수정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께서 요거를 하실 때 잠깐만 제가 보여드리자면 자, 처음에 잘 모르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당좌예금 500 들어왔고 자본금 500이다. 그리고 대변에 아까 현금 나갔다. 현금이 10만 원 나갔고 자, 그리고 나서 차변에 생각해 봤더니 얘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다. 자, 그래서 10만 원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는데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전표 번호가 1번과 2번으로 쪼개지거든요. 근데 1번 요렇게 자, 이 거래처에 등록이 돼 코드가 클릭이 돼 있으면 이렇게 보이는데 금액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자본금짜리 분계 하나, 밑에 자 10만 원짜리 분계 하나. 요렇게
들어가도 정답 처리가 돼요. 왜냐면 2분기하고 2분기가 합해져 가지고 합계잔액 시산표에 반영이 되고 그만큼 정답 약간 숫자 같은 걸로 검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굳이 문제에서 특별히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세요. 보세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세요 하면 반드시 전표 번호가 이렇게 뭐 1번이든 2번이든 상관없는데 이게 하나로 묶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들어온 돈하고 나간 돈부터 먼저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을 잡으시면 원래 분계 순서가 그게 제일 편합니다. 들어온 돈 처리하시고 나간 돈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자본금액에 처리하시고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대로 마지막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든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28일 분계는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은근히 좀 신경 쓸 게 있는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 했고요. 4번 문제는 5월 0510 이렇게 바꿔놓고 보셔야 돼요. 0510.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4번 0510 주 공훈통신에 대한 외상 매출금 중 1,100만 원에 자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뭐 했대요? 대손회계 처리했었대요.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했었다는 게 아니고 대손 처리를 하라는 거죠. 기이 설정되어 있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을 조회하여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일단 대손 충당금과 상계시키고 남은 금액이 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이니까 판관비에 해당하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하라는 건데 그럼 날짜 5월 10일을 해놓고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외상매출금부터 떨어야죠. 그래서 대변에 구분에 대변에 외상매출금부터 떨어요. 다만 거래처 코드가 어디예요? 고은입니다. 고은통신이고요. 거래처 코드 반드시 외상매출금을 처음 만들 때도 그러니까 증가시킬 때도 거래처 코드 걸어야 되고요. 없애는 감소시키는 분기할 때도 반드시 거래처 코드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외상매출금 얼마치 띄어먹혔어요? 1,100만 원어치 띄어먹혔다. 자, 그러면 5월 10일자로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하셔야 돼요. 대차가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냥 봅니다. 자, 일단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실 때 합계잔액 시산표입니다. 클릭하셔가지고요.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가 0510. 자, 잔액이 지금 차변에 우리 차변 대변 숫자 안 맞는 1100 하나 입력하다가 말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고 차이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아니요. 자, 외상매출금이 108번 코드니까 위에서 좀 내려가면 있고요.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붙은 대손충당금이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이고 받으러 온 바로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이 받으러 온 대손충당금이니까 외상매출금 대손 처리할 때 받으러 온 밑에 있는 거 갖다 쓰시면 안 돼요.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이 지금 현재 얼마 있어요? 230만 원 정도 있죠. 그래서 지금 외상매출금 1,100만 원 중에서 2352652 숫자 기억하시고 자, 일반 전표에 자, 차변에다가 109번이라고 그냥 쓰시면 돼요. 108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숫자 1번 더한 대손 충당금 109번 코드고요. 자, 충당금은 거래처 코드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엔터 그냥 이렇게 안 치고 스페이스바 엔터를 친 거예요. 금액이 아까 얼마였죠? 자, 금액 대손 충당금 합계잔액 시간표 말하다 잊어버렸어요. 2352652 자, 너무 당당하게 잊어버렸다고. 자, 메인 매출 전표 닫으시고 자, 2352 되셨나요? 2352 이 숫자를 정확하게 오타내지 않고 정확하게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차이 금액이 지금 외상매출금 1,100을 띄어먹혔는데 외상매출금에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이 2352652 있어서 그거 빼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엔터를 쳤어요.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출채권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 대손이라고 쳤을 때 대손 상각비라고 쳤을 때 800번대 판관비 대손 상각비가 있고 900번대 영업의 비용 대손 상각비 두 개가 뜨는데 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즉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혹시 대손 충당금 잔액이 부족하면 800번대 코드로 가야 되고요. 미수금, 대여금 같은 매출채권이 아닌 채권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가야 됩니다. 네, 이 문제는 외상매출금이니까 0835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코드를 정확하게 0835800번대 대손 삼각비로 처리하면 되고, 이 대손 충당금도 108번 코드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니까 109번 코드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글자로 대손 충당금 있다고 맞는 게 아닙니다. 코드가 맞아야 된다. 그거를 신경 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시면 4번 문제도 마무리가 되고요. 자, 5번으로 갑니다. 5번은 6월 13. 그러면 클릭하시고 0613. 이게 기껏 입력해놨는데 오타를 내갖고 날짜를 13일로 입력할 거를 12일로 입력한다. 그러면 점수 날리는 거죠. 그래서 날짜 같은 거 정확하게 입력해 버릇하셔야 돼요. 자, 5번으로 가셔서 6월 13일. 자, 매출처 사장과 거래처 사장님하고 매화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식사대를 우리법인카드로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거래처 사장님하고 식사를 했으면 우리 옛날에 접대비라고 하던 게 지금 기업 업무 추진비죠. 기업 업무 추진비인데 매출처니까 우리 생산과정과 관련이 없죠. 그래서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로 갈 건데 800번대 판관비 코드에 해당하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를 할 겁니다. 수익 비용은 거래처 코드 안 걸어요. 수익 비용은 어차피 이번 연도에 마감하면 끝나는 거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서 수익 비용은 거래처 코드 걸지 않습니다. 자, 8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 하시고 금액이 식사 얼마요? 10만원 하셨죠? 자, 10만원짜리 식사 한 거고요. 자, 대변에 여러분 카드 결제가 됐는데 재고자산 구입하면서 카드 결제면 외상 매입금이지만 이거는 지금 뭐죠? 이건 기업 업무 추진비 하면서 기업 업무 추진비를 지출하면서 카드 결제를 한 거니까 미지급 비용 아닙니다. 미지급 금입니다. 카드 결제 금액. 대신 이 미지급 금은 어디에 갚을 돈이죠? 이제 카드 회사에 갚을 돈이죠. 그래서 우리 법인 카드로 체크를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걸어줘야 된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미지급금. 자, 이렇게 하시면 6월 13일 분계가 끝나고요. 6번 6월 15일 분계입니다. 문제를 또 읽어볼게요. 자, 회사는 액면금액 5,000원인 자기 주식. 근데 이거는 액면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당 얼마에 샀어요? 6,000원에 1,000주 취득했으니까 600만 원. 자기 주식의 원가는 지금 600만 원으로 처리가 돼 있고요. 자기 주식은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을 사서 사실 외부의 주주들이 갖고 있는 그 주주들 몫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자기 주식은 마치 자산처럼 차변에 적지만 이건 자본 차감 항목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자기 주식을 지금 뭐 했다고 했냐면 취득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산처럼 자기 주식으로 처리하시면서 이거는 거래처 적용 코드 다 필요 없고 600만 원 해주시면 되고. 아셨죠? 자, 자기 주식을 차변에 600만 원 잡았고 대변에 이건 쉽죠. 보통 예금에서 계좌 이체. 그래서 보통 예금 계좌를 걸어서 600만 원을 대변에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좀 연습을 많이 하셨어야 돼요. 자, 요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8월 3일입니다. 7번 문제 0803 이렇게 날짜 바꿔놓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를 읽다가 날짜 바꾸는 걸 잊어버리면 좀 그 날짜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날짜부터 바꿔놓고 문제 읽을 거예요. 자, 8월 3일 뉴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10,000예요. 그리고 이자가 $200에 대해서 거래은행에서 원화 현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상환하였다. 단 이게 이제 전표를 두 개로 묶지 말고 이자 따로 장기 차입금 따로 하지 마시고 하나로 묶어가고 전표 하나로 묶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화 장기 차입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자, 외화 장기 차입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갚을 돈, 부채입니다. 부채의 감소 상환했으니까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이 있고 자, 요거는 거래처가 뉴욕은행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뉴욕은행 하시고 금액이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얘가 장부상 회계 처리했을 때 적용 환율이 달러당 1,000원으로 돼 있다. 근데 $10,000니까 얼마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장부상 1,000원으로 돼 있고 상환했을 때 환율은 1,100원이란 얘기죠. 그러면 실제 지금 현재 장부에 있는 금액은 1,0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현금은 얼마 나간 거예요? 현금. 일단 이거는 이제 분계는 어떤 계정부터 먼저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쉬운 거부터 생각해 보세요. 외화 장기 차입금을 갚았어요. 상환했고 근데 이자가 $200가 나갔어요. 그럼 이자 비용이 생긴 거죠.
이자 비용인데 이건 그냥 지금 생긴 거니까 200달러 곱하기 지금 환율, 상환시의 환율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해가지고요. 자, 22만 원. 자, 거래처 코드 필요 없고 22만 원. 요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왜 22만 원이죠? 1100원 곱하기 200달러. 그래서 22만 원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대변에 현금이 나갔어요. 돈 갚았죠? 근데 얼마 갚았는지 보세요. 자, 갚은 날의 환율이 얼마였어요? 갚은 날의 환율이 상환시 환전한 적용 환율이 1100원. 그러면 10,000달러 곱하기 1100원이니까 110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자, 이자가 22만 원이 더 나간 거죠. 그래서 얘가 1122만 원이 돼요. 1122만 원. 그러면 결국 차액이 100만 원이 생기는데 이 100만 원이 마이너스죠? 그러면 고민하지 마세요.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면 차변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는 돈을 실제로 갚으면서 기중의 분계 실제로 갚으면서 우리가 장부 기장액보다 더 갚은 거죠. 그래서 외환차손이 됩니다. 외환차손으로 처리하셔야 되고 금액 100만 원 하고 끝나시면 돼요. 거래처는 외화 장기 차입금에만 걸어주시면 충분히 정답 올바른 답을 다 찾아내신 겁니다. 뭐 실무에서는 거래처 코드를 더 걸어야 되는 게 가끔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냥 시험 때는 장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대여금 이런 것들은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되고 거래처 코드 안 걸어도 되는 것들 굳이 거느라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8월 3일 분계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위에 대차 차익이 없으면 끝난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2번 문제 마지막 8번 0910. 자, 9월 10일 문제고요. 문제 읽어보시면 자, 신축 중인 사옥에 이제 본사 사옥에 장기 차입금이자 775만 원은 자, 75만 원이 뭐가 된 거예요? 당좌 수표가 지급이 된 거죠. 자, 사옥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신축 중이니까 뭐죠? 건설 중인 자산이죠. 그래서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아셨어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 금액 얼마? 75만 원. 그리고 대변에 지금 당좌 예금을 줄이셔야죠. 지금 당좌 수표 지급이다. 그러면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으면 차변에 현금.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주면 당좌 예금 잔고가 줄어드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처리하셔서 거래처 코드 없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입력하시면 자, 8번까지 8개의 문장이 모두 입력이 끝났습니다. 여기도 이제 특히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한 회계 처리라든가 주식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 또 외상 채권이 훼손되었을 때 외상 매출금이랑 상계 대손 충당금을 상계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문제라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위주로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해드린 포인트 위주로 조금 더 신경 써가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암기를 하실 수 있게 손가락으로 직접 바로 자기 주식 취득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자마자 바로 계정 과목을 직접 손이 움직여서 찾아낼 수 있게 열심히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우리 연습 문제 2번 여기서 마무리하시고요.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들리실 거예요. 다음 시간은 일반 점표 입력 연습 문제 3번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복습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